네, 안녕하세요. 저 발표 스터디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빙봉팀의 김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퀄스랑 해시코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마르코 멘토님한테 이제 해시코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다음으로는 오버라이딩된 예시를 통해서 두 메소드가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주차 강의에서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equals 메서드와 해시코드 메서드였습니다. 두 메서드에 대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먼저 equals는 논리적인 동등성을 비교하는 메서드입니다. 즉, 메모리 주소가 아닌 객체의 내용을 비교하는 메서드입니다. 다음으로 해시코드 메서드는 객체의 고유한 해시코드를 생성하는 메서드로서 해시 기반 콜렉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해시맵이나 해시셋과 같은 자료형을 활용할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해시코드 연산으로 비교 후보군을 줄이고 해시코드가 같은 경우에만 equals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두 메소드에 대해서 강의에서 예시를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equals 메서드를 재정의하지 않았을 때 동등성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예시를 보았었고, 다음으로는 해시코드 메서드를 재정의하지 않았을 때 해시셋의 중복된 삽입이 이루어지는 예시를 보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저희는 equals와 해시코드는 함께 오버라이딩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널 포인터 익셉션을 피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었고, 저는 이번 발표에서 오른쪽과 같이 오버라이드된 equals와 해시코드 메서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른쪽의 예시는 IDE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두 필드를 모두 사용하여 동등성을 검증하도록 두 메소드를 재정의하였는데요. 먼저 equals 메소드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동등성을 검증하고 오브젝트 클래스가 어떻게 널 포인터 익셉션을 방지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해시맵에서 오버라이딩된 해시코드 함수가 사용되는 예시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예시를 살펴보기 전에 왜 두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어야 하는지 오브젝트 클래스의 구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의 기본 구현을 보면 동등성이 아닌 동일성을 비교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등성 검증을 위해서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시코드 메서드의 경우에는 따로 구현부는 보이지 않고 네이티브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키워드는 해당 메서드가 네이티브 코드로서 JVM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코드로 작성된 구현부를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구현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서드 내부의 동작에 대해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기본 해시코드 메서드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정수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구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시 기반의 컬렉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클래스에서는 해시코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여서 더 적합한 해시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을 때 예시인데요. 서로 동등한 객체임에도 서로 다른 해시코드를 반환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드 값을 기반으로 생성한 해시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시코드를 반환하게 되고, 이 경우 해시맵과 같은 자료형에서는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기본 구현을 통해 우리는 두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equals가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위해서 서로 동등하지 않은 두 객체를 비교하는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서로 id 값은 같지만 O1의 네임에는 널이 들어가고 O2는 O2라는 스트링 객체를 네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O1의 equals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O2를 넘겨주게 되면 둘의 동등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문에서는 두 객체가 동일한지 검사하게 되고, 두 번째 조건문에서는 인자로 전달받은 O2가 널이거나 비교하는 두 객체의 클래스가 다른지 확인하게 됩니다. 위에 두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으면 O2를 sum 오브젝트로 캐스팅한 뒤 객체의 필드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id의 경우 원시 자료형인 int형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비교해주게 되고요. name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objects.equals를 통해 두 객체의 내용이 같은지 검사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두 네임을 비교할 때 objects.equals가 아닌 name.equals와 같이 직접적으로 네임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원의 네임은 널 값이기 때문에 널 포인터 excep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objects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하여서 널 포인터 excep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objects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는 오원의 네임이 널이기 때문에 objects.equals는 false를 반환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두 객체가 동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시맵의 예시를 통해 오버라이딩된 해시코드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해시셋이 아닌 해시맵의 예시를 들고 온 이유는 결국에 해시셋은 내부적으로 추가하려는 객체가 키이고 밸류에는 더미 데이터를 담은 해시맵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시맵의 경우에는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에 아이템을 추가하기 위해서 put 메소드를 호출하며 키와 밸류를 넘겨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해시맵의 내부에 있는 해시 메서드를 통해서 해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해시 메서드에서는 저희가 오버라이딩했던 해시 코드 메서드를 활용하여서 자체적인 해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키에 들어가는 객체에 대해서 해시 코드 메서드를 equals 메서드와 함께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놓아야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를 기반으로 키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해시 코드를 생성하였으면 생성된 해시 코드를 기반으로 해시 테이블의 버킷을 찾아서 조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버킷은 해시 테이블 내부 배열의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버킷이 비어 있다면 해당 버킷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게 되고 버킷에 노드가 이미 있다면 해시 코드가 같은 키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버킷을 탐색하게 됩니다. 버킷에 이미 키 밸류쌍이 존재하는 경우, 즉 해시 충돌이 일어난 경우 같은 해시 코드의 노드가 모여 있는 버킷을 탐색하면서 equals 메소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키를 가진 노드가 발견되면 기존 노드의 값을 덮어쓰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까지 탐색하여서 새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시맵의 put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앞선 두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왜 두 메서드를 재정의하여서 사용하여야 되고 두 메서드를 재정의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두 메서드를 재정의하려면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은 이펙티브 자바에 나와 있는 좋은 equals를 만드는 방법의 일부이고 오른쪽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명시되어 있는 해시코드 메소드의 구현 계약 내용입니다. 이처럼 직접 equals와 해시코드를 재정의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IDE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 두 메서드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방법 중 하나인 equals 빌더와 해시코드 빌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equals 빌더와 해시코드 빌더는 아파치 커먼스 랭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클래스들로 자바 객체의 equals와 해시코드 메서드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아파치 커먼스 랭 라이브러리를 의존성에 추가해 주어야 하고요. 어펜드 메소드를 통해 두 메소드에 사용될 필드 값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id와 name을 모두 필드 값으로 지정해 주었고 해시코드도 마찬가지로 id와 name을 필드 값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해시코드 빌더는 두 개의 소수 초기 값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요. 이는 해시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해시 기반의 컬렉션에서 충돌이 자주 발생하면 컬렉션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해시코드 생성 과정에서 소수를 사용하면 결과적인 해시코드 값이 더 분산되고 해시 충돌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값은 이제 원하는 소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값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고 아파치 커먼스 랭에서 권장하는 값은 13과 37입니다. 대부분의 IDE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조금 더 equals 빌더와 해시코드 빌더를 사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객체가 간단하고 필드가 많지 않을 때 코드의 간결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플렉션은 직접적인 필드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성능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리플렉션의 사용을 피해야 됩니다. 또한 일부 필드를 동등성 체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이 방법으로 메서드를 구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션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